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신 1.9만 명 기념 요청 종목 분석 영상 요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어떠한 기준으로 영상 분석이 진행이 될지를 좀 말씀드리면 그냥 쉽게 업황이 아는 게 있다면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기준이 되는 수급과 차트 이 두 가지로 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잘 맞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보면 자, LG화학 최근 계속 빠지게 되었죠. 얘는 업황을 아는 게 있습니다. 예, 제약바이오, 석유화학,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이런 쪽으로 사업을 굉장히 열중하고 있는데 네, 요즘 싹 다 안 좋죠. 해서 이런 하락이 나오고 있다. 그랬을 때 하락을 만든 원인이 누구냐? 보면 외국인. 근데 그나마 현재 위치에서 바닥이 잡히는 건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했기 때문이죠. 그럼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기관 들어오면 바닥 잡힌 거고 그리고 외국인 들어오면 아, 여기가 반등이구나. 근데 조금만 반등해서는 만족 못하죠. 그랬을 때 차트의 디테일을 보면은 일단 볼린저 하단 찍고 21선 돌파하면 상단까지 과거에 많이 나온 패턴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61선 위에서 버틴다. 그런데 121선 돌파를 못한다? 그럼 여기선 조정을 좀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121선 위에서까지 딱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과거에 그게 안 돼서 결국에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를 시작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우리의 1차 목표는 241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LG 헬로비전. 아, 이 종목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급을 보면 개판이라 솔직하게 저는 이걸 굳이 끌고 가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걸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현재 위치에서 그럼 이제 본다면 어떤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뭐 업황이니 수급이니 볼 거 없죠. 싹 다 개인만 이 하락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으니까. 그랬으면 이 수급 쪽은 이제 외국인이 컴백하면 좀 괜찮은 거고 차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떨어지는데 이전에도 이제 11선 여기 돌파가 안 되니까 계속 빠지다가 11선 돌파 한 번이라도 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안정세 보여지고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11선을 돌파 한 번이라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바닥권 그리고 21선 돌파하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노려보자 생각을 하시면 되고 61선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 241선까지 한 번은 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상도 가능은 한데 근데 241선에서 많이 눌려갖고 요번에도 여기를 좀 우선시 생각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몇 번이고 이렇게 눌린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 자리에서 목표는 이렇게 LG 헬로비전 틀을 짜보면 좋고요. 그 다음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 아, 얘는 제가 좀 알죠. 요즘 그 한국 건설기계가 아시아 지역에서 되게 좀 점유율을 많이 높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대 인프라코어가 이제 중형기기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소형 쪽이 밥켓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밥켓의 제품을 대신 판매해주는 이러한 계약도 이제 맺었다라고 해가지고 아, 판매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났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적에 영향을 미칠 텐데, 자연스럽게 횡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옆으로 갔기 때문에 기대감도 커지겠죠? 그랬을 때 연기금, 투신 싹 다 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돈 들어오면, 아, 여기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리고 외국인이 컴백하면 이때부터 반등할 가능성 높겠구나. 보시면 되고요. 지금 꾸준하게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자리가 안 잡히고 있거든요. 그죠? 계속 찍고 떨어지고 찍고 떨어지고 찍고 떨어지고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빠르게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241선까지 돌파하면 그럼 이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 위에 있으면 이렇게 추세가 잡히는 식으로 그냥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추세가 완벽하게 이탈하면 거기서 매도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은 이제 바이오니아. 이 탈모 샴푸였나요? 그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지금 아래쪽에서 횡보를 딱 하고 있죠. 근데, 제 눈에 되게 좋아 보여요. 왜? 역헤드앤 숄더 나오고 있고, 수급을 봤더니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며 외국인과 기관이 크든 작든 물량을 빨아들이고 있다.
얘는 좋네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보통 이랬을 때 이제 어디를 돌파해야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요. 이전에 있는 언덕 부분 있죠. 여기를 뚫어야지 역 헤드 숄더의 본격적인 추세 전환의 시작?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라인이 아니라 이전에 있는 고점. 그러면 수급 괜찮으면 현재에서 시간이야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올라갈 거예요. 돈 들어오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 위에 있는 240, 480 여기까지 일단 가는 거 보다가 만약에 이전처럼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버텨? 그럼 이제 더 가는 식으로. 그랬을 때 이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 그러니까 개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5만 원이거든요. 요 아래까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갖고 지켜보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서 개인적인 취향으로만 하면 현재 인프라 코어보다 얘가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 한번 이제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업황이 안 좋죠. 얘도 수주 잔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봤었는데, 자, 그래서 할까요? 개인이 요즘 계속 물량을 받아내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조금 약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요게 돌아서지 않는다면 당장의 상승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다면 과거에도 이렇게 꾸준하게 빠지고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긴 했는데 이 머리 위에는 60일선 있잖아요. 60일이 한 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3개월. 한 분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고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돌파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241선까지 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갖고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돌파 못해? 그럼 조정인 거고. 돌파하면 한 번 더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때 가서 수급이 괜찮으면 끌고 가는 거고. 아니면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은 대우건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삼천리. 요건데. 3천리. 저는 얘 높게 평가합니다. GS3랑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그 라더견 사태인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폭락을 했던 종목인데 근데 이제 그때에서도 이제 핵심 테마가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가스였거든요. 근데 이 러시아 쪽에 가스 공급 요거 차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랑 엮이다 보니까는 쭉 이제 가는 게 어느 정도의 좀 탄력을 얻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 겨울 뭐 온다라고 하죠? 라니냐. 추워진대요, 추워진대. 그래서 지금 이 천연가스 선물이랑 이 식량 선물들 보면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 겨울 돼서 추워져 가스 또 한 번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적정 주가에서 횡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서는 그래도 나름 괜찮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연기금이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기금 되게 보수적인데 그들이 여기 가격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부근 언저리에서 바닥이 잡히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랬으면 여러분들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어디를 돌파하는지 생각하면은 이건 과거의 사례 확실히 있습니다. 21선? 아니죠. 61선. 21선 돌파하면 61선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없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빨간색 60일 돌파해야지 그때부터 조금 더 크게 파동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60일 돌파하면 일단 240일까지 보되 여기마저 돌파하면은 수급이 괜찮다는 전제 하에 조금 더 끌고 가다가 추세 이탈하면 거기서 매도 마무리 정리하는 걸로. 그래서 삼천리는 저는 지금 시간이야 좀 많이 걸릴 수 있겠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데 삼성은 안 좋죠. 왜 그럴까요? HBM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가 많아서 그리고 지금 뭐 테스트 잘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립서비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서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 그래도 반도체에는 내년까지 실질적인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쯤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뭐 자동차부터 해서 핸드폰, TV, 비싼 것도 비싼 건데 이자가 좀 부담스러워서 안 샀던 사람들이 금리 떨어지면 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도체 소비량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뭐 엔비디아발 AI의 테마에 엮여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나머지 부분에서도 같이 좀 시너지를 내준다면 그럼 이제 회사 자체가 조금 더 튼튼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기관은 많이 사들이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컴백하면 그때 조금 머리가 들릴 가능성 높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지금 240일선은 어떻게든 지켜줬거든요. 해서 여기를 지켜준다면 괜찮지만 만약에 이탈하면 480일선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이 괜찮아지게 된다면 저는 여기 회복 금방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하이닉스가 좋긴 좋죠. 얘도 최근에 많이 빠졌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금리 여기에 수혜를 받을 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는 나머지 반도체 여기에도 SK 하이닉스가 엮여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에 생각을 했을 때 삼성전자 나쁘지 않다. 자, 신성 델타테크. 얘는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긴 해요. 근데 이걸로는 만족 못하죠. 팔았던 게 있는데. 그럼 앞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여기에서 수급이 외국인 쪽에서 많이 나오게 된다면 편하게 보되 지금 21선 돌파가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를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여기 초록색 121선까지는 얼추 기대가 된다. 다만 61선이 가장 큰 부담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런 차트의 패턴에서 61선을 돌파를 못하고 이걸 아래다가 못 갈잖아요. 상승이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훌륭한 예시 못 찾을 수 있는 게 있나 싶으면 이런데 있네요. 그죠? 61선 제대로 돌파가 안 되니까 무너지죠. 이런 데에서 61선 한 번씩 돌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240일? 이런 데까지 일단 한 번씩 올라갑니다. 현재 위치에선 좀 보고 있다가 20일 돌파하고 여기까지 가는데 61선을 맞고 떨어져. 그럼 이제 포기하실 분들은 여기서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위에서 버텨 안 떨어져. 그러면 그냥 그대로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깔리면 이런 식의 모습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것도 외국인 수급이 괜찮아야지 가능한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안 좋죠. 얘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괜찮은 모습 때문에 이제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되면 보통 이 타이밍에 한번 돌파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잖아요. 볼린저 여기 하단 이탈하는 순간 121선까지 쭉 빠지게 될 겁니다. 그게 싫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다만 빠르게 여기서 버티고 21선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해서 성공한다면 위에서 버티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된다면 그럼 보통 이제 여기에서 지켜주는 힘만큼 한번 더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위에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 아래까지는 공략을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까지 소화한다? 그럼 이제 더 가는 거고. 그래서 일단 마지노선을 여기 볼린저 하단 여기로 두시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이용해서 자람 테크놀로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건 아닌데 이제 마지막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자 그리고 1부의 마지막 JM NS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지금 상장 이후에 계속 빠졌죠. 머리가 아픈데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이 있다면 어, 이번에 나온 양봉으로 인해서 최근에 있었던 음봉을 잡아먹긴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제 이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면 힘이 생기는데, 근데 머리 위에 있는 11선까지 돌파하게 된다면 지금 수급이 솔직히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외국인이 조금씩 최근에 들어오고 있긴 하니까 요거 맞춰서 괜찮다? 그러면 이제 이 위에서 버티는 거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타이밍에 제가 차트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21선까지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볼린저 상단을 뚫는다라고 하더라도 25,500원 여기에 물려있는 개매가 많아가지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물량 소화를 못하면은 맞고 떨어지고 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여기 갔는데 수급이 확 좋으면 그럼 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 가는 거죠. 그때는 이제 추세 맞춰가지고 이탈하기 전까지 그냥 지켜보는 식으로 해서 이 JM, NS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를 한번 봤는데, 자, 잘 보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마무리하면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